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7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격주로 만나는 정치구단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먼저 서울 강서구청장 얘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고 나서 내홍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의 지금의 그 수습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졌으면 가만히 있지 지랄들 하고 있으니까 시끄럽잖아. 시작부터 진짜 좀 지랄하고 세게. 자빠졌어요. 네. 이건 민심이 네.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일찍 윤패 1번 찍으면은 윤석열 패배한다.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네. 이걸 국민은 모두가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수책도 그렇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도 그렇고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나고 비대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예상은 했는데 다시 갔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그게 의미일까요? 말이 돼요? 김기현 대표 체제 2기로 가면은 네. 국민의힘이 돌아선 민심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이건 대통령께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고 또 김기현 대표에게 밀어버린 결과예요. 네. 이 김기현 체제 2기가 얼마나 가겠어요? 국민의힘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잘 돼야 네.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삽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김영삼. 네. 대통령이 잘하면 나라가 흥합니다. 김대중.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민주당도 잘해야 되지만은 제일 잘해야 되실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모두 아는 이런 민심의 결과를 놓고 대통령은 반성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단합돼? 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네. 자기 식구들끼리 만나는 것은 짬짬이에요. 야당과 반대 세력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소통입니다. 네. 이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눈물은 진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키워서 대통령 지방선거 대승을 거두었지만은 쫓겨나는구나 하는 회한, 그리고 앞으로 신당을 창당하는데 이 각오를 눈물로 표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NS에 지금 박지원 실장님께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준석의 눈물은 진심이다. 쫓겨날 운명에 대한 회한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다. 쫓겨날 운명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쫓겨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나갈 거예요? 그건 뭐 같은 맥락인데요. 네.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은 단결해야 된다.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윤석열 독주 정권에 맞서서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고, 내년 총선은 사상 초유로 보수가 분열된다. 그 분열이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의 언행을 보더라도 신당 창당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측이 맞아 들어갔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스스로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은 저항을 하면서 더 탄압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세할 것 같아요. 네. 그 늘 이준석, 유승민과 좋은 얘기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때도 상당한 지원을 했는데 저는 이 금태섭 현재의 신당 양양자
신당까지 김종인 전 대표가 어우러가지고 보수 중도 신당을 이준석, 유승민과 함께 창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들 뭐 생각하고 있는 제3지대의 연합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죠. 제3지대지만은 보수당의 분열이라고 봐야 더 옳죠. 보수당의 분열이다. 예, 그렇죠. 네. 결국엔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하게 될 것이고 신당으로 가게 될 거다. 그렇죠. 네. 자,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 얘기입니다. 또다시 법정에 또 나가게 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야, 정말 어제도 대단합니다. 더 전격적으로 위증교사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어쩌면은 일주일에 3일간을 법정에 나가는 운명에 처해 있고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에 대해서 감찰한 결과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고 모르니까 김동연 지사도 확인해 줬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했다. 네. 이런 건데 계속되는 검찰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과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서 싸우는 수밖에 없죠. 싸워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들과 잘 소통을 해서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강해야 한다. 또 윤석열 독주 정권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네. 저는 그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권이 모여서 얘기를 나눈 것들, 그리고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지금의 기조들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지 않아요. 네.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는 대통령에게 변해라 하는 민심의 발로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저녁 그러한 탄압대회 같은 것은 짬짬이라니까요. 야당과 반대 세력과 대화를 하는 것이 소통이지. 네. 자기 식구들끼리 앉아서 대통령 말씀하면 받아 적고 잘하자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민주당이 강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탄핵 문제는 네. 딱 정리를 하잖아요. 10월달은 국정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민주당 타임이다. 국정감사를 끝내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 이것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금 탄핵을 하면은 가결은 되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만약에 기각되면은 총선 전에 한동훈 장관은 복귀를 해요. 네. 이상민 장관 보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고 또 진뒤 주의를 할 수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얼마나 절묘한 11월에 가서 하겠다. 네. 그러면은 탄핵은 가결될 거고 헌재가 인용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 또 기각도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은 헌재에 소추돼 있기 때문에 사표를 못 내요. 사퇴를 못 해요. 네. 그럼 총선 출마 못 하는 거죠. 또 일각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할 것이다. 이군영 대법원장 모습에서 보았잖아요. 민주당에서 죽어도 인준을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 어떻게 됐든 모든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끼리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언론을, 민주주의 양날개인 진보를 공산 전체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여버리고 대화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되겠느냐 이거죠. 이래서 저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단결해라. 강한 민주당이 되라. 그래야 김대중 총재님은 79석을 가지고도 정권 교체를 해서 대통령이 됐고 115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지 않느냐. 그런데 180여 석을 가진 민주당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의힘한테 절절절 끌려다니는 모습은 과연 왜 우리가 민주당에 다수당을 줬고 이번에 강서 같은 곳에서 그렇게 승리의 민심을 보여줬는가, 이걸 민주당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변해서 국민들에게 제 과오가 컸습니다. 이제 소통을 해서 민주주의를, 민생경제를, 남북관계를, 외교를 살려나가는데 야당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방 통행을 한다고 하면은 끌려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도대체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뭐가 무서워서 투쟁을 못해요? 특히 우리 광주 전남북 의원들은 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뭉쳐라, 강해져라, 투쟁해라,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네. 한 세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그러면은 이렇게 그 신당 아니죠, 이재명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이제 하는 그 신당이 생기게 되면 국민의힘은 네. 윤석열 대통령 위주로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작용하는 당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3당으로서의 네. 양당제의 폐허를 네.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정치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그런 긍정적 평가를 하니까 네. 또 이준석 대표와 자꾸 방송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네. 혹시 박지원도 신당으로 가느냐? 절대 저는 안 갑니다. 그 전에 가고 나서 절대 안 간다고 하셨잖아요. 안 갑니다. 예. 거기는 내 정체성에 맞지 않아요. 네. 자, 또 하나는 참고로 네. 과거에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 대통령 후보를 단일화하려고 할 때 홍준표 후보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유승민 후보는 햇볕 정책을 폐기하고 지금까지 남북 교류 협력을 한 것을 사과해라 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늘 그 유승민 대표를 높이 평가했더니 저하고 한번 만났어요. 선배님, 저를 그렇게 밖에서 높이 평가하지 말고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나는 당신하고 함께 못해. 정체성이 달라. 이렇게 끊어버렸어요. 네. 안 갑니다. 웃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당제의 폐허가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자 이거죠. 이래서 완충지역인 제3당의 출연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이 반드시 창당을 한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귀순해버렸고 전향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는 되지 않지만은 상임 고문 정도로 해서 금태섭, 양양자 이러한 당들과 함께 보수 중도 신당을 창당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 민주당의 비명
일부 의원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탄핵 관련인데 이 탄핵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만지작거리기 던지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사직원을 낼 수도 있습니까? 사직원은 낼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사직원을 내면은 또 그 자체로 한동훈 장관도 굴복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나가면 좋죠. 네. 그 전략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높이 평가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인데 민주당 복귀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12월이면 이제 뭐 공관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들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간접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의 길로 가지 마라. 통합의 정치를 해야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완전하게 1등을 하고 있고 신뢰받는 정치인 모든 것이 지금 최상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주당이 친명이다 비명이다 분열하지 말고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내라. 그리고 현역 의원들을 끝까지 12월까지 단합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이번에는 2차장 산하에서 완전히 또 조사해가지고 수원지법에다 영장 청구한다는 설이 연기가 볼볼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개혁이 아니다. 기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 자극하지 말고 잘 준비했다가 내년 1, 2월 달에 하는 건 뭘 지금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현역 의원 자극해서 만약의 경우 그분들이 탈당하거나 또는 찬성표를 던져버린다고 하면은 아주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은 내부에서 준비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에 불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네. 그 공천심사에 불복하는 것은 내년 1, 2, 3월이에요. 네. 근데 왜 지금부터 그 싸움을 시작하느냐고요. 리더십만 문제가 되지. 네. 지금은 뭉쳐야 돼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네. 어떤 경우에도 네. 호남으로 지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호남 쪽으로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네. 아니 민주당의 본산이 호남 아닙니까? 네. 호남을 대변하는 지도부가 있어야죠. 저는 송갑석 의원이 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는지 저도 송갑석 지명하는데 역할을 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아무튼 송갑석 의원이 사퇴를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후임도 호남 출신 의원 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실장님께서 이제 흥분하시는 바람에 비속어가 좀 나왔는데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랄하고 자빠졌지 뭐 누가 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